제가 어제 실제로 겪은 완전한 실화입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속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 올립니다. 내용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볕이 환하게 들어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편안한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이버 고객센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네이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벤트에 당첨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권도 한번 당첨된 적 없는 제가 이벤트에 당첨되다니요. 언제 응모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클릭도 많이 하고 이벤트 배너도 많이 보이니까요. 그러다 실수로 응모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요?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친절한 상담원도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객님.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에 당첨되셨습니다. 배민 상품권이나 올리브영, 신세계 상품권, 네이버페이 포인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배민으로 받을게요. 배민 상품권이면 음식 배달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이런 건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지급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요.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친구 추가만 하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 카톡으로 하잖아요. 은행도 카톡으로 업무를 보고 관공서도 카톡으로 알림이 오는 시대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편리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은 아닙니다. 아들이 가끔 엄마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줄 때면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곧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이버 이벤트 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네이버 로고처럼 보였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상품권 지급을 위해 간단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화 3편을 보시고 하트를 눌러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광고 조회 확인 절차입니다. 영화 3편이라니 솔직히 쉬워 보였습니다. 그냥 영화 제목을 클릭하고 하트를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 네이버 영화처럼 보이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영화 포스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하며 하트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야 나도 할 수 있네 하고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나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객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빠르시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저 같은 노인네를 칭찬해줍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바빠서 저한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말이죠.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배민 상품권은 오늘자로 소진되었습니다. 대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인트로 영화 3편만 예매하시면 페이백으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지 않으세요? 상품권보다 현금이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순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배민 상품권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금이면 더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품권은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지만 현금은 어디서나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영화를 예매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저희가 먼저 충전해드릴게요. 링크를 클릭하니 영화 예매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봤던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포인트 45,000원이 자동으로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제 영화 3편을 예매해주세요. 아무 영화나 괜찮습니다. 실제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스템 확인용이니까요. 영화를 하나 골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액션 영화였습니다.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15,000원. 두 번째 영화를 골랐습니다. 또 15,000원. 세 번째 영화까지 예매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2만 원은 어떻게 받나요? 고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출금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출금 버튼이 보이시죠? 파란색 버튼이 화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출금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쓰라고 나오더군요. 이름을 쓰고 은행명을 선택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24,000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로, 아니 핸드폰으로 이렇게 돈을 받다니. 순간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디지털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자부심.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고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객님처럼 절차를 잘 따라주신 분들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더 드립니다. 오늘은 24,000원이지만 내일은 5만원, 모레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더 큰 돈이라니. 솔깃했습니다. 오늘처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 시간도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도 할게요. 좋습니다, 고객님.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작은 성공의 달콤함.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이버 이벤트 당첨, 영화 예매, 그리고 24,000원 입금까지. 컴퓨터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내일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기라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뉴스에서 보던 그것? 노인들이 수천만 원 잃었다는 그 사기? 저는 아니라고, 진짜 네이버에서 온 거라고, 돈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게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을 줘서 믿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한다고, 내일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지금 당장 그 카톡을 차단하라고. 아들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차단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사진 보낸 건 없는지, 계좌번호는, 앱 설치한 건, 계좌번호는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돈 받으려면 필요하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더 진행 안 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속아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잃는다고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것이, 아니, 이미 당한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거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아들은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들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할아버지. 저처럼 이벤트 당첨으로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담원이 말했답니다. VIP 회원이 되었으니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김할아버지는 보냈습니다. 의심 없이. 그동안 돈도 잘 받았고 상담원들도 친절했으니까. 그날 저녁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가 이상 거래로 적발되었다고. 사기 전달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고. 김할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의 계좌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용되었으니까. 할아버지는 통장이 정지되었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분. 이분도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담원이 새로운 제안을 했답니다. 더 큰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절차상 필요하다고. 박 어르신은 링크를 클릭해서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앱은 겉보기엔 평범한 영화 예매 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박 어르신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르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확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 75세의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이 2천만 원쯤 되었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점점 더 큰 걸 요구했습니다.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5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할머니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가 났다고. 다시 한 번만 보내달라고. 또 보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마지막으로 보증금만 보내달라고. 계속 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할머니는 1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속을 뻔했을까? 나는 바보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지만 아들이 다음 날 아침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고 젊은 사람들도 속는다고. 대학 나온 사람들도 속고 똑똑한 사람들도 속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로 인한 피해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당뇨병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몇 달간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슬펐지만 더 슬픈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냐고. 뉴스도 안 보냐고.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하냐고.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어떤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3천만 원을 잃고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바보였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미안하다고. 돈보다 더 큰 피해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찾아주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회사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첫째, 명부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나이, 주소. 어디서 구할까요?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삽니다. 혹은 작은 이벤트를 열어서 정보를 모읍니다. 경품 추첨에 응모하세요. 하면서요. 둘째, 콜센터 팀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화를 겁니다. 대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짜인 대본.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연기 연습도 합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법, 믿음직하게 들리는 법. 셋째, IT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네이버처럼 보이는 사이트, 은행처럼 보이는 사이트. 전문가가 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넷째, 인출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인출합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돈이 들어오면 빨리 인출해서 사라집니다. 다섯째, 총책이 있습니다.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경찰이 잡을 수 없는 곳. 놀라운 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 30대 가장들.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조직에서 협박당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들을 잡는 게 왜 어려울까요? 첫째, 해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총책과 핵심 인물들은 한국이 아닙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흔적을 잘 지웁니다. 대포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합니다. 돈이 어계좌에서 비계좌로, 비계좌에서 시계좌로 계속 이동합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셋째, 기술이 발전합니다. VPN을 사용합니다. IP를 숨깁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으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신고가 늦습니다. 피해자들은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합니다. 혹은 사기인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돈이 이미 인출되고 흔적이 사라진 후에야 신고합니다. 다섯째,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잡아도 처벌이 약합니다. 징역을 살아도 몇 년 안 됩니다. 나오면 또 같은 일을 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음성을 사용한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엄마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전화가 옵니다. 진짜 자녀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사용한답니다. 경찰관이나 검사의 얼굴을 합성합니다. 화상 통화로 보여줍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기도 나타났답니다. 가상세계에서 만나서 사기를 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기꾼들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경계하고, 계속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TV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의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전화로만 속였습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영상으로, AI로 속입니다. 10년 후에는 또 어떤 방법이 나올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 외로움, 두려움, 욕심. 우리가 가진 것 사랑, 연대, 지혜. 사기꾼들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기꾼들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사기 전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기 전화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사기꾼들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